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이십니까? 여러분의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정영진 최욱의 걱정 말아요 서울. 오늘은 굉장히 좀 이슈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 아시죠? 아, DDP. 저는 그 겉에서만 봤고 안에까지는 안 들어가 봤는데요. 네. 오늘 뭐 최초로 공개되는 공간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DDP에 대해서 예전에 논란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죠. 뭐. 좋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두 분 다 대단한 분이야. 뭘 또 한 분만 그렇게 하면 나머지 한 분은 어떻겠니 기분이? 누군지 얘기 안 했잖아. 얘기 안 했잖아. 아, 두 분 중에 한 분만 대단한데 누군진 모른다. 둘 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을 알고 있으면 되잖아. 네, 그건 비밀로 그럼 가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서울 디자인재단의 DDP 운영본부 신윤재 본부장님, 그리고 조호 건축의 이정훈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대단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장님이. 아니 그 봤더니 그 세계 10대 건축가래요.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건축가입니다. 아니, 우리 저 본부장님도 서울시에서 10번째 안에 드는 본부장님이에요. 그 서울시 아니냐? 저 사람은 저 세계인데. 아이, 꼭 그렇다고 뭐 대단하다. 와, 나 놀랬어요. 아, 그래요? 네, 세계 10대 건축가. 누가 뽑는 건데? 자기들끼리 뽑지 않겠어요? 자, 일단 그러면 저 조호 건축의 이정훈 소장님. 네네. 세계 10대 건축가입니까? 아닙니다. 예, 뭐 그건 아니고요. 네. 예전에 그 뭐 미국에 있는 매거진에서 네. 앞으로 주목받을 것 같은 네, 아. 세계에서 10명의 건축가들에게 선정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냥 우연히 들어간 겁니다. 아, 누가 추천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뭐 그쪽에 뭐 에디터라든지 네. 그쪽 그 미국 대학 교수들 이렇게 운영위원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전 세계에 주목받을 만한 건축가들을 선별을 하는 작업들을 오. 거쳐서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어떤 그 우리 건축가님이 만든 건축물을 보고 선정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거를 있어요? 뭐 저는 뭐 주차장도 하고요. 무슨 주차장? 예, 농가 주택도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조그마한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주차장을 만드셨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보죠? 뭐 그쪽에서 그렇게 인상적으로 봤나 보더라고요. 아, 어떤 컨셉이에요? 주차장이? 그러니까 뭐 차가 안 들어가는 컨셉인가? 예,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데 그 일반적인 주차장 대신에 좀 이 주차장 같지 않은 주차장 좀 역발상으로 네. 예, 도시적인 미관을 어떻게 보면 좀 개선하면서 동시에 이 그런 어떤 이렇게 낙후된 이미지의 그런 것들을 좀 바꾸는 그런 작업들이었어요. 야, 언제 한번 보고 싶네요, 이거는. 네, 지금은 좀 내세우기가 예, 지금은 이제 또 좋은 작품들 많이 나와서 예, 지금 뭐 보면은 조금 별로일 수 예, 있어. 그게 2013년이니까. 2013년? 네. 오래됐습니다. 예. 지금은 밝히고 싶지 않아 한다고. 내가 딱 눈빛 보니까 지금은 아니야. 우리 그 건축가님이 대단한 게요. 그 DDP를 그 디자인한 네. 자하 하디드 그분이랑 같은 사무실을 썼어요. 아, 그건 그래요?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거기에 이제 다 아니야. 어떻게 하나가 안 맞아. 예, 거기 이제 스텝으로 일한 거고요. 예, 잠깐 일했습니다. 그분을 본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뵙죠. 예, 오. 했는데 이제 그 뭐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자디드 선생님은 워낙에 뭐 네. 세계적인 스타였기 때문에 사무소에서 뵙기 힘든 존재고요. 예, 실제로. 예. 그 만나면 그러면 우리 자하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뭐 그러면 여기 거기는 존칭이 Sir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안 아니요, 하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예. 부를 일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런 다이렉트로. 예, 그렇죠. 그죠?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 네. 서면으로만. 예, 예, 예. 그분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뭘 좀 배우거나 느낀 게 좀 있습니까? 그분은 세계적인 스타 아니겠습니까? 그 직접적인 것보다는 사무소의 분위기죠. 분위기가 뭐 일단 제가 있었을 때 그 분위기는 뭐 용광로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어디였어요, 그 사무실이? 사무소는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런던에. 예. 용광로라 하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엄청 일을 빡세게 시키나?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건 당연하고요. 그 제가 학창 시절에 모든 건축가들이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사무소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샤넬 같은 데서 일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아, 내가 디자인의 그러니까 업계인데. 루이비통이나 뭐 에르메스에서 일을 하고 싶잖아요. 패션 디자이너라면 네네. 그런 이제 그런 사무소라고 보시면 돼요. 자하디드. 네, 그렇죠. 이분은 어디죠? 아랍계예요? 예, 이라크 출신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라크 출신의 여자가 사실 영국이라는 또 왕이 사는 나라에 아, 여성분이에요?
그럼요. 아, 무식하다 진짜. 아니 에이 그 참. 야, 어딜 봐서 여성이라는 힌트가 있냐? 아니 유명한데 그 성별을 그럼 이미자가 여성이에요? 이런 질문이랑 같은 거예요. 자라는 이름이 여성 이름인지 어떻게 알아? 그럼 뭐 자순 이래야 여잔지 안. 그럼 또 한 번 해야지. 아, 무식하네 진짜. 아, 미안합니다. 네. 아, 이거 모르게 실망한 표정을 지으세요. 많이 실망하셨네. 자하디드라고 아주 유명한. 네. 실망을 어떻게 풀어드려야 되나? 지금은 저 돌아가셨어. 이 세상 분이 아니시고. 그래. 예, 그렇죠. 예. 아, 무식하네 이 형. 알겠어요. 그 정도로 권위를 좀 세워드리고요. 신윤재 본부장님은 본인 권위는 본인이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특별한 정보가 없습니다. 네, 네. 뭐 하셨던 분이에요? 네, 저는 뭐 서울 디자인 재단 직원이고요. 네. 네, 저희 서울 디자인 재단은 그 서울시의 디자인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DDP 운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디자인은 어떤 사업을 하죠? 아이세올류 같은 거. 엄밀히 말하면 아이서울류는 이제 서울시의 브랜드과에서 브랜드과죠.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사람을 꼭 그렇게 무한을 줘야 시원하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도시 디자인 이런 걸 총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저희 디자인 재단은 이제 시민들과 함께하는 디자인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뭐 전시회, 성과 위주로 그럼 한번 가볼까요? 딱 우리가 들으면 이 팀에서 이걸 했구나. 그렇지. 이런 이거 느낌으로. 가져야 되거든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DDP 운영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DDP를 운영한다고요? 네, 네, 저희 회사가. DDP 운영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제 저희는 서울시의 네. 이제 산하기관이고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의 다양한 디자인 사업과 함께 DDP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 그 안에서 뭐 행사하려고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렇죠. 이제 뭐 저희 DDP는 여러 가지 되게 다양한 전시회, 컨퍼런스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제 신청을 하고 절차가 있는 거니까 대관이나 임대 그런 업무를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보니까 거기에서 패션 관련한 행사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DDP에서. 네, 그죠? 그렇죠. 네. 저희가 2014년도에 오픈했을 때도 사실 그 3월 달에 오픈할 때 가장 먼저 했던 행사가 패션위크 행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DDP가 맨 처음에 오픈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모습일지 사실 우리가 이제 예상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게 어떻게 될까를 다들 궁금해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 개관과 함께 패션위크를 하면서 여기가 거의 그 최신 디자인 또는 뭐 앞서가는 그런 패션 디자인으로서. 관련해서. 네. 하긴 그 주변이 또 옷이 워낙 그렇습니다. 의류 산업이 발달한 데니까. 네네네. 동대문 지역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군요. 우리 저 세계 10대 건축가님이 봤을 때는 이 DDP 디자인이나 건축이 좀 잘 된 편에 속합니까? 솔직하게. 뭐 디자인적인 관점에서는 이슈가 많죠.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처음에는 목소리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흉물스럽다 그런 해가지고 형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낯설음 때문에 네. 예,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계에서도 굉장히 반론도 많고. 건축계에서도 찬반이 있군요. 그럼요. 굉장한 반대가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이제 그 건물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입니다. 지금까지도 정리가 안 그럼요. 됐군요. 정리가 영원히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논쟁이잖아요. 사실 이제 자기가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기존에 있던 건물이 동대문 운동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과거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추억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잘 못 살린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사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뭐 자하디드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그런 이제 기능적인 그런 걸로 볼 수는 또 없는 게 사실 이제 애초에 그런 걸 바랬다면 자하디드를 초청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하디드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기존에 있던 질서를 존중하기보다는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오히려 디자인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관점이라고 저는 좀. 그 디자인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쨌든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누군가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건축가는 건물을 짓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자하디드 건물들이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클라이언트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었어요. 지금도 짓고 있고. 근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기존에 있던 질서보다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원한다라는 어떤 클라이언트의 이 욕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그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실 적합한 건축가를 찾는 거고 그 건축가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그 한평생 동안에 자기가 쌓아온 어떻게 보면 디자인의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할 때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럼 당시 서울시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뭐 기존에 있던 동대문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건축적인 질서였기 때문에 아마도 자하디드의 건축을 선정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어떤 새로운 이 어마어마한 건물 하나를 짓는다. 그럼 이제 몇 군데 받을 거 아니에요, 후보를. 아니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하디드. 아니 그건 아닌 거예요. 현상 군데 한 거죠. 예.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의 네. 현상 공모를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자하디드 사무소였던 거고 네. 그때 이제 대략적인 얼개는 이렇게 나오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모양으로 할 거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채택이 된 거고.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이때 UFO라는 얘기가 좀 많이 있었고. 네, 그렇죠. 실제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건축이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그 심사를 하셨던 분들에 의해서 이 건물이 선정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지만 네. 또 만약 또 다른 안이 선정됐었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여기가 왔겠죠. 근데 아마 다른 안이 선정돼서 똑같은 논란이 저는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서울은 복잡한 이 역사 또 땅. 이 동대문이라는 이 약간 혼돈, 카오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이 복잡한 것들이 얽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과연 모든 걸 다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평상시에 가면은 그 건물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야, 한 번을 안 들어가 봤어요. 무주인들이게 네. 무주인들. 한번 꼭 모셔야 되겠네요. 저희가 건물이 크게 3개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 첫 번째는 디자인 배움터라고 해서 저희가 그 디자인을 배울 수 있는 장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되게 중요한 전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간송전 간송 미술 네. 함께 이제 개관 후에 5년 동안 저희가 전시를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5년 동안. 그러다가 지난 3월로 그 5년간의 긴 대장정을 마무리를 했고 이제부터는 마침 이번 주에 그 폴 스미스라는 영국의 디자이너가 있는데 폴 스미스 브랜드 이름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 그 런던에 있는 디자인 카운슬과 저희 디자인 재단이 같이 공동 주최로 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6월 6일부터 정식으로 오픈을 하는데 폴 스미스 전을 8월까지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3개 중에 하나는 전시관이고. 네, 맞나요? 그렇죠. 네, 그 밑에 이제 또 디즈니 애니메이션 전도 지금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네. 전시관이고. 전시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알림관이라고 또 다른 두 번째 공간은 네. 저희가 그 큰 무슨 박람회나 그런 걸 하는 컨퍼런스 공간이 이런 있고. 것들을 하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뭐 샤넬이라든지 디올 같은 그런 패션 브랜드들이나 또는 이제 자동차들의 런칭 쇼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한 장소가 있어요. 제가 갈 일은 크게 없을 것 같네요. 아니 그 고가품 전시가 서울시 철학관 맞습니까? 서민들이 좋아하는 그렇죠. 김민재 아동복 같은 거라든지 뱅뱅 부르댕 이런 걸 좀 해야지. 그 서민하고 동떨어진 그런 전시 해가지고 네. 이거 되겠습니까? 제가 지방세를 얼마나 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네. 그 말씀드린 알림터에서는 저희가 핸드메이드 페어라고 해서 네. 그 이제 수공예품들을 이제 시민들과 같이 보는 그런 행사도 같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박람회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동들과 관련된 행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거 나는 이거 좀 네. 그러네. 세 번째 건물은 저희가 살림터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의 브랜드들을 소개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 농부장터 같은 것들은 저희가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또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밤도깨비 야시장이라는 푸드트럭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최욱 씨 얘기는 자 이거 하는데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수천억 대 이상의 예산이 들었을 텐데. 그럼 한국 기업을 살리든가. 그러면 그게 서울 시민들 전체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연하지. 근데 일부 예를 들면 뭐 샤넬전 뭐 이런 거 하면 샤넬이 웬 말이야. 그런 불만이 있는 겁니다. 디올이 웬 말입니까? 네. 아니, 서울 시민들한테 디올백 하나씩이라도 주시든지 그러면. 사은품으로 디올백을 주세요. 네, 네. 네. 그건 안 되겠다 이거죠. 너는 그냥 지져라 이놈아. 우리 건축가님, 네. 제 생각이 터무니없습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글쎄 뭐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네. 사실 우리도 뭐 샤넬백 하나는 들고 살 수 있는 나라는 됐기 때문에. 샤넬백이 무슨? 야, 500만 원씩 하더라. 아니 500만 원 아니라도 그게 무슨 우리가 일상용품도 아니고 꼭 써야 됩니까? 그게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복지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복지가 있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투자를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5천억을 투자해도 5조 원만큼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예를 들면은 5천억을 썼지만 실제로 1,000억도 못 쓰는 게 사실 우리 건축의 현실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DDP의 의미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찬반의 논란은 있지만 사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그 역사적인 재평가를 받을 거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좀 생각이 어떤 있습니다. 점에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에펠탑 같은 경우 이 당시 건물 지었을 때 프랑스 시민 모든 사람 파리 시민 반대 많이 했었죠. 다 잘 알고 에펠탑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싶어요. 맨날 그거 얘기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100년 지나서 누가 에펠탑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예를 들면 뽕피두 센터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에서 뽕피두 센터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뽕피디요? 뽕피두 센터. 뽕피드? 예. 참 무식해요. 뭐 하는 데죠? 뽕피두 센터가 이제 약간 뭐 굳이 비교하자면 DDP와 좀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거기는 도서관도 있고 네. 뭐 차라리 도서관 괜찮네. 음악 연습실도 있고 도서관도 있습니다. DDP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미술관도 있고요.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만든 이제 어마어마한 걸작인데 사실 그 프로젝트 또한 당대에 어마어마한 반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한 30년, 40년 지나서 놓고 보면 그거는 또 이제 후대의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재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DDP 또한 물론 지금 논란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 뭐 역사적인 평가를 지금 뭐 그게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니고 일단 이왕 지었으니 네. 잘 쓰고 역사적으로 좀 평가를 받아보자라는 게 제 이왕 지었으니 잘 쓰자.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은 그 뭐 논란이 계속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어떤 논란들이 지금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처음에 그 요즘은 많이 좀 만들 줄어들었죠. 당시에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요즘은 디자인이 너무 흉물스럽다는 거 있었고. 흉물스럽다. 있었어요 그런 것도. 왜 부정하십니까? 너무 이제 공면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선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노는 공간 많다.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비도 좀 많이 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대문의 역사성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동대문 운동장도 있었고 또 그 전에 이제 거의 이게 공사하는 과정에서 또 사실 유구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예전에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외국 건축가의 작품으로 한다. 이런 것이 조금 이제 논란일 수 있었는데요. 그것까지는 저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외국 건축가는 뭐 그거는 뭐 괜찮은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비용이 많이 들었구나. 자하디드 얼마 받았어요? 좀 바가지 씌웠군요. 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자하디드 설계 자체가 공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든다. 예. 디자인비도 비싸고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얼마예요, 대충? 그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 공시로 나올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다 지급한 네. 거니까. 네. 대략. 본부장님. 네, 저희 4,800억이라고 얘기합니다. 와, 내 돈 진짜. 아니 그 건축비 말고 디자인 포함해서 다 같이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4,800원. 내 돈. 땅값은 안 들어갔고요. 땅값은 별도로. 별도야 또. 네. 와, 내 돈인데. 와, 5천억이 들었네. 와. 내가 볼 때 한 300억은 여기서 디자인비네. 디자인비로만 300억. 내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사비 연필로 스케치 이렇게 하는 거. 할 겁니다. 네. 그거보단 약간 좀 쌉니까? 네. 한 2분의 1 정도가 더 사. 이거 다 나와. 이게 일단 비싸게 보려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그거 억울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얼마 받았다고 다 나와. 제가 받은 건 아니니까. 그 이분은 엄청 부자였겠네요. 부자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림 하나 그림 지금 150억인데. 그렇지 않고요. 그게 이제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건축가들이 저평가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뭐 예를 들면 이거는 뭐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노먼 퍼스트라는 이제 영국 건축가는 공사비의 10%를 받습니다. 설계비를. 근데 애플 캠퍼스 같은 경우도 뭐 애플 캠퍼스. 거의 이제 그 정도로 받는데 한국은 이제 설계비가 제일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나라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멕시코보다 더 쌉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게 이제 관행화돼 있고 저가 입찰하고 뭐 또 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관행적으로 많아서 맞아요. 사실 우리가 가진 재능에 비해서 사실 그거를 많이 꽃을 못 피우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가도 빌라 같은 것도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아파트 그런 쪽으로 신경을 안 쓴다는 이게 이제 거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사실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빨리 발전했잖아요. 네. 빨리 발전하고 이제 부동산에 많이 집중이 됐고 아파트를 바꿔 타면서 이제 사실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건물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건축 문화로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사실 이렇게 부동산을 빨리 이렇게 업시키는 투기의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보기 때문에 사실 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비싸다. 싸다라는 관점이 되게 좀 무의미하네요. 무의미하는 거죠. 야, 근데 디자인이 무슨 필요야? 이게 몇 평에 몇 층 올리면 그게 얼마인데? 딱 사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잘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예. 사람들이. 이분이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가시면 어디 가실 거예요? 바르셀로나요? 예. 예를 들면 축구장? 축구장도 있겠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물을 보러 갑니다. 실제로. 아,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나 지금 무시당한 거지. 그렇죠. 질문 형태로 하지 마시고 강의 형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를 사람들이 가우디. 가면 가우디를 보러 갑니다. 네. 가운데로 가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죠. 물론 이제 그런 건물들을 보러 가는 게 네. 사실 우리 이 일반적으로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왜 이렇게 중요한 게 그러냐면 유럽의 산업 자체가 이제 제조업, 옛날 뭐 광산업 이런 걸 하다가 사실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그런 산업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뭘로 먹고 삽니까?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겁니다. 네. 나라를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이제 성당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단계들이 쭉 예, 있으니까. 그렇죠. 100년, 200년 동안 건물 하나를 한 땀 한 땀 지어서 만든 게 그 도시고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보면은 이제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고 뭐 국내 건축가가 지은 것도 있고 외국 건축가가 지은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러 또 외국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 쌓이게 되면. 맞아. 사실. 그건 아쉬워. 네. 네. 그래서 이제 혹시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네. 서울시에서 야, 이 건물은 진짜 대박이다. 진짜 디자인 너무 잘 돼 있다. 우리가 알만한 건물 중에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뭐 최근에 와, 궁금하다. 세계 10대 건축가가 선정한. 그런 말씀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뭐 되게 아주 굉장히 자, 그건 아니고. 세계 10대 건축가가 밝히는 아닙니다. 서울의 건축물 1위는 아니요. 뭐 1위라고 하기보다도 최근에 완공된 건물 중에 저는 굉장히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그룹에서 용산에 있는 거. 용산에 있는 프로젝트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못 봤죠? 못 봤어요. 그게 기가 막혀? 저도 봤는데 그러니까 약간 건물 자체가 좀 보석 같은 느낌이에요. 아닌가? 그게 단순히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맞습니다. 그런 네. 느낌도 너무 중요한 거지만 네. 이제 실제로 건축이라고 하는 게 사무적인 공간을 생각하는 네. 건축가의 아이디어와 네. 서울의 풍경 이런 것들이 잘 결합된 프로젝트예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좀 그 안에도 들어가 보셨구나. 예, 그럼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용산역에서 보면 딱 보여요. 거기에 그 지금 오픈했습니까? 오픈했죠. 예, 거기는 이제 일반 사옥인데 뭐 투어를 신청하시면 것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이제 그 중국에 화장품 많이 팔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많이 벌었죠. 주가가 엄청 뛰었어요. 엄청 뛰었죠. 그래서 아마 그런 건물들이 이제 서울에 뭐 많이 들어서게 된다면 네. 아마 서울도 굉장히 좋은 그런 유산들을 많이 그것도 관광 명소가 될 수도 있는. 저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냥 평범해 보이는데. 봐봐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예.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또 안 돼요? 예. 굉장히 하여튼 보석처럼 지어놨어. 이거 아니냐고요? 이거 맞아. 이거 좀 크게 보면 네. 야, 이거 하면 이 듣는 사람들은 지들도 찾아보겠지. 자, 하여튼 뭐 이런 건물들이 앞으로 디자인에 이제 신경 쓰는 사람들도 많이 이제 생겨나고는 있죠 앞으로. 지금도 좀 많이 바뀌고 있죠. 지금 네. 이제 그 공공재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도 공공건축가 제도가 있고요. 네. 지방에도 지금 공공건축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세금을 좀 더 좋은 디자인 퀄리티로 높이자라는 것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바뀌었고. 네네. 하지만 이제 건축가라서 좀 아쉬운 거는 아직도 그런 관성. 행정적인 관성, 뭐 예를 들면 갑질,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약간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좀 사실 굉장히 창의적인 작업이고 자하디드 DDP 또한 사실 그런 창의적인 작업의 산물이기 때문에 네. 사실 굉장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입장인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DDP 5년 됐습니다. 네. 5년의 성과를 좀 뻥튀기 해서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니 사실 이제 오픈할 때 굉장히 우려가 좀 많았던 건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오픈하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행사들과 함께 시민들이 좀 많이 방문하는 곳으로 좀 사랑을 받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DDP에 대해서 이제 해외 언론의 평을 보면 뉴욕 타임즈에서 2015년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 52의 DDP를 선정을 세계 명소 50위 안에 들어갔어요? 네, 52개의 세계 명소 중에 DDP 꼭 가야 될 곳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LA 타임스에서는 또 이제 서울의 대표 관광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개관 첫 해에 과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800만 이상의 그 시민들이 방문을 했고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이 네, 그렇습니다. DDP에 와서 이제 저희가 한 500만 정도만 와도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대 이상이네요. 네, 현재까지 4,200만 정도의 이제 시민들이 방문하셨고 5년 동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연 800만 이상은 거의 오셨다는 거네, 그죠? 네, 네. 많이 오시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해외 브랜드들 행사들도 했지만 샤넬 얘기는 그만하세요.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더 많이 하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동대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대문 지역에 그 소상공인 또는 패션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동대문 상인들과 함께 이 DDP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를 하려는 노력을 사실 많이 고맙습니다. 진행해왔습니다. 네. 차라리 진짜 그런 건 좋겠다. 그럼. 그러니까 동대문에 있는 디자이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많지. 그분들 디자인전 뭐 이런 그럼 거. 패션계 백종원이 좀 돼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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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 살려야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올해 12월에 그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DDP 디자인 페어라고 해서 네. 저희가 이제 동대문 지역에 그 이제 패션뿐만 아니라 사실 을지로 거리에 뭐 조명, 가구, 또 부자재 상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함께 이 동대문 지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획들을 같이 아유, 고맙습니다. 조명 전시회 이런 것도 하시나요 혹시? 네, 네. 그 을지로의 그 길거리에 있는 그 조명 네, 그분들 거기 전시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갑자기 친절해졌어? 아니, 우리 저 서민과 함께하는 공간이 되어야죠. 샤넬이 웬만이라는 거예요. 샤넬 생각할수록 화가 나서 아주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면 아마 외국에서 굉장히 그 또 집중을 많이 하는 모양이 조명이 많이 되고 샤넬 뭐 이런 거 하면 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실제 칼 라거펠트가 와서 누구요? 패션쇼 그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그 칼 라거펠트가 와서 같이 악어벨트라고요? 칼 라거펠트 예, 와서 이제 패션쇼를 저희 DDP에서 진행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해외 브랜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패션 디자이너들 명예 디자이너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같이 전시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디자이너 해외 유명 디자이너들도 DDP에서 전시 한번 패션쇼 한번 하면 네. 와 정말 여기 괜찮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DDP를 유니크 베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겉에서 봐서도 좀 특별하지만 안에 내부 공간도 좀 독특하다.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안에도 좀 네. 특이하게 생겼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공면과 이제 사면, 경사면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공간도 한번 꼭 경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직사각형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용적이진 않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용적이란 단어를 이제 다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실용적이 꼭 예를 들면 뭐 500원 넣으면 뭐 2,000원씩 나와야 실용적인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으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면 그게 또 실용적일 수 있는 거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훌륭하신 말씀이에요. 와, 두 분 좋아들 하시네. 그래요. 그동안에 칭찬이 많이 굶주려 있었나 보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어. 5년의 성과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네네.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에 뭐 새롭게 공개된 공간 얘기를 아까 해주시기로 했는데. 뭔 공간을 5년 만에 공개를 합니까? 이것도 참 흥미롭네요. 네. 그 저희 DDP가 사실 외부는 이제 많이 지나가면서 보시긴 하지만 그 DDP 안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그 이 큰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숨겨진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일러실 같은데? 네, 그렇죠. 뭐 보일러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밑에 이제 사실 아까 말씀드린 3개의 건물이 밑으로는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DDP 건물의 특징이 이게 언덕처럼 생겼다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언덕 같이 생긴 지붕 위에 올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야, 나 몇 번 유혹
받았어요. 네, 네. 아, 지금 못 올라가죠? 예, 그때만 딱 저희가 스페셜 투어라고 해서 그 일반 시민들에게 이 DDP를 공개하는. 아 근데 그 올라가기 있어요. 참 좋게 만들어 놨더라고. 네. 유혹을 하는. 네, 계속 유혹한다고. 근데 올라가면 체포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또. 아 근데 이제 드디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었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스페셜 투어라는 행사 때 했고 지금은 또 이제 저희가 안전상의 이유로 일단 통행을. 안전상이라는 건 거기서 뭐 떨어질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이런 있고. 거예요? 네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혹시라도 발생할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겨울에 이렇게 눈 내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스키도 좀 타게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네. 그래서 뭐 투어 때 소장님께서 같이 이제 해주셨고 네. 전적인 안내를 같이. 아까는 뭐 그렇게 이거 훌륭한 말씀하신다고 하더니 지금 두 분 다 못 들은 척 하시네요. 네, 스키 얘기에 바로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이번에 공개를 하신다. 언제부터 공개해요? 공개를 했습니다. 했어요, 이번에? 네, 네. 아. 네, 저희가 이제 5월 20일 즈음에 그러니까 숨어있던 공간들, 뭐 보일러실 이런 걸 공개한다는 거군요. 네네, 그쪽과 그다음에 지붕을 같이 한번 투어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저희가 오픈할 때 그 DDP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는 디자인 가구들을 같이 컬렉션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구 컬렉션들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DDP를 주변으로 한 저희 문화 역사에 대한 탐방까지 같이 하는. 한시적으로만 공개하는 겁니까 이번에? 예, 5주년 특집으로. 특집으로? 예, 그렇게 했었던 사항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남북 정상회담 때 여기 프레스 센터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아, 그게 네. 갑자기 생각나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9월 달이 굉장히 디자인 행사가 많은 시기인데 네. 일단 또 워낙 국가적인. 아, 그럼 샤넬 다 밀어내고 또 샤넬은 아니고. 쫙 밀어내야지. 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자들을 네네. 거기 모셨군요. 역사적인 현장에 함께 했습니다. 그때 막 환호성 터져 나왔다라는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네네. 네. 그 현장에 계셨습니까? 네, DDP에 있었습니다. 뭐 시큰둥하시네요. 네. 한반도 평화에는 큰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DDP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개관 5주년을 맞아서 네. 이제 새롭게 좀 도약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방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퐁피두 센터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인 미술관들은 사실 지금 50년, 뭐 25년 이상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 DDP는 이제 사실 고작 5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운영해 왔던 부분들을 계속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들 계속 좀 앞으로 고민을 해서 네. 많은 시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폴스미스전이 이번 주에 오픈을 하고요. 네. 그 해외 브랜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브랜드라기보다는 네. 그 디자인적인 맥락으로 이해를 하는 그렇습니까? 그런 소개를 하는 네. 그런 전시라고 죄송합니다. 이제 이해를 부탁드리고.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아, 하도 그런 걸 사달라고 해서 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반감이 필요이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일을 좀 해줘요. 벌써 50% 할인 무리면 우리도 이렇게 반감이 크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디자인으로 특화될 수 있는 그런 전시를 항상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특별전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8월 달까지. 그리고 저희 그 서울 디자인 재단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 중에 서울 디자인 위크라고 있습니다. 이 서울 디자인 위크는 서울의 디자이너들과 함께하는 행사로. 아, 우리나라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저희가 공모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디자인을 소개하는 행사를 이제 9월달에 진행을 하고요. 네. 이때는 특히나 그 전국체전 100회. 서울시에서 하잖아요.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국체전 100회를 기념하는 전시를 디자인 위크 기간에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제2회 서울도시건축 비엔날레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2년 전에 이제 1회를 했었고 그 이번에 2회를 하는데 또 이 홍보대사가 그 변요한 배우가 저희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세요. 변요한. 네. 네, 있어요. 그 옛날에 그 미생에 나왔던 배우. 네, 왜 네. 그 사람이죠? 최욱이 아닌 왜 변요한인지 해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은 해명이 돼야 되겠군요. 네. 서울을 대표하는 얼굴이 네. 변요한이겠어요? 최욱이겠어요? 비엔날레 사무국에 네, 제가 진짜. 잘 한번 말씀을 드려서. 네, 본부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약간 네. 좀 조롱하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시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연이어서 이제 그 건축 비엔날레와 함께 10월 달에는 2020년 서울 패션위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DDP 디자인 페어까지. 아유, 고맙습니다. 네. 소상공인 살려야 됩니다. 네. 우리 소장님은 DDP 앞으로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바람이 좀 있으시다면. 뭐 건축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 DDP는 굉장히 특수한 설계가 반영이 됐어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패널, 이렇게 직각적인 패널을 쓰는 게 아니라 곡면 패널들이 네네. 많이 사용됐잖아요. 근데 그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특수한 디자인적인 어떤 방식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런 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또 시공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웠던 부분은 이제 그 물론 이제 디자인은 이제 자하디드 사무소에서 했지만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건물 또 그리고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수준의 건물을 한국인의 손으로 또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축가 입장에서는 이런 디자인 능력과 시공 능력이 일종의 하나의 산업이잖아요. 이걸 이제 수출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걸 또 통해서 뭐 우리도 정말 그러한 식의 디자인을 세계적으로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또 그런 건축이라는 것 자체를 수출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헤어질 때 이런 질문을 드려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 그 건축가 소장님은 DDP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나오신 거죠? 자하디드 사무실에 계셨었잖아. 아니 그 계신 이유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 그거야. 에이. 맞지? 맞습니다. 그 사무실에 한번 같이 썼다고? 네, 그렇죠. 그래서 나오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아니시겠지. 지금 뭐 이 관련성이 있겠죠. 이제 저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그 아까 말한 뽕피드 센터 디자인에 참여했었어요. 이게 다른 시게르만이라는 건축가 사무소 밑에 있다가 자하디드 사무소 런던에 이제 취직을 할 때 이 DDP 프로젝트에 잠깐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계기로 이제 런던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조그마한 인연이 있지만 뭐 또 건축가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DDP랑 그런 인연 말고 지금 현재 연결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가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야, 그럼 너무 고맙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고맙네요. 아이고. 하여튼 저는 DDP가 그러니까 디자인하면 전 세계에서 딱 여기 생각이 나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디자인 플라자니까 디자인하면 서울 DDP. 세계적으로. 그렇지, 전 세계에서. 그러려면 샤넬 같은 거는 많이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디올이나 샤넬, 폴 스미스 이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서민 필요 없습니다. 그래 이제 글로벌화 되니까요. 뱅뱅 미안해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서울 디자인재단의 DDP 운영본부 신윤재 본부장님, 그리고 조호 건축의 이정훈 소장님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